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 다시 말하면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더 나아가서는 이 개념과 특성 속에 남겨져 있는 뜻과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 개념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행정과 조직의 특성,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날까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용어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사회복지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공적인 행정, 이것의 합성어가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는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복지 조직이 조종과 협력, 다시 말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조종 협력에 대한 관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체계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이란 요보 대상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방법을 실현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복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어떤 국민에 대한 안전을 가장 기초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직업 또는 의료라든지 특별히 보건과 주택에 관련된 이러한 보장을 포함하는 이런 사회복지 활동 이외에 모든 사회정책과 그리고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활동, 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 개념으로 살펴볼 때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관련이 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도 복지정책과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계획도 하고 또 서비스를 산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특별히 이 조직의 관리는 사회복지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죠. 조직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형이라든지 또 그 존립의 근거와 설립 취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근거는 바로 조직의 목표로 수립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도 특정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하는 하나의 과정, 이런 프로세스가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본다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관리자, 조직의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의 활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동적인 협력의 활동이 뭐냐라고 할 때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반드시 관리자만이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과 또 서비스는 중간 관리자의 일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또한 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을 위해서 적용될 때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은 모든 조직 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로 본다면 조직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은 앞에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실천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조직을 표적의 체계로 개입하는 실천 방법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조직 혁신과 또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또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과 또 특별히 공통점, 다시 말하면 이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더 살펴볼 중에 이 공통점을 여러 가지로 보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행정은 주로 어떤 프로블럼, 나름대로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고 또 해결 가능한 계획에 대한 개발과 또 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 그리고 특별히 이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Problem Solving Process라고 하는 PS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또 PSP라고 하는 거로 나름대로 요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행정은 서로 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호 관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 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체계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에서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 차이점 중에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차이점보다는 조금 더 공통점이 더 많이 있기에 조금 더 추가로 공통점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또는 직원들의 어떤 조직화 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 부분에서 어떤 공공의 의지, 다시 말하면 퍼블릭 윌이라고 하죠. 퍼블릭 윌을 나름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행정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더 나아가서는 인적 자원의 어떤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갖고 어떤 조직의 목표, 더 나아가서는 가치와 방법 이런 것이 어떤 가치나 방법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 주요한 영역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의사소통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관계라든지 행정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그런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인지된 욕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제 지원하고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의 차이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는 가족, 패밀리죠. 패밀리나 또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그 주민의 어떤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이나 또는 개인적 나름대로 개인적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제 사회복지 행정과 조직의 특성 중에서 특별히 나름대로의 그 차이점을 조금 더 본다면 이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조직은 나름대로 정부 관료 조직이나 또는 기업 조직과 달리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식 조직이나 또 이외에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에 비해서 환경적 요인이 매우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행정은 정당성과 나름대로 자원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행정은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전달될 때까지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접 전달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에 의해 전달되는 서비스의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궁극화, 궁극적으로 개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 정책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과 조직의 특성 중에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특정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나름대로 사회적 단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복지행정도 조직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비영리를 조직 특성에 따라 영리 조직과 또 다른 활동이나 관리 방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사회복지 행정 조직은 일반 행정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것과 특성의 좀 새로운 부분에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행정은 다양한 장면에서 나름대로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조직은 늘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한 장면에서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딜레마, 특별히 도덕적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뭐 부모의 어떤 친권에 대한 박탈이라든지 또는 가족과의 동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요양시설 선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윤리와 가치를
시험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특성을 본다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집단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기금 제공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서비스 이용자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익도 추구하면서 또 기부자들의 사적 이익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질성을 조화롭게 중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은 나름대로 차별을 받거나 또 외면당하는 집단이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변도 하고 또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원과 협동은 물론 이해와 더 나아가서 존경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좀 생각할 것은 사회복지 행정은 클라이언트나 이용자가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원을 나름대로 집중하고 또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 서비스는 나름대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바로 통합적인 협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서비스 협력은 사례 관리와 그리고 기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목표에 대한 신념을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 나름대로 기관의 어떤 그 기준,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는데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 조직은 업무 수행 측정 기준이 매우 불확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합적이지만 나름대로의 자금 제공의 기관은 나름대로 그 성과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용자 선택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자원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는 서비스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나름대로 기관의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라 그러죠. 역량 강화의 과정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적 자원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건강을 높게 하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서비스의 업무 그 자체는 이용자와의 나름대로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과정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바로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번아웃이죠. 사회복지행정은 사실 일하면서 매우 힘들고 또 번아웃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대인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번아웃, 특별히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적인 부분 플러스 정신적인 그러한 고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엄청난 중대한 생사를 오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더 의미가 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번아웃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동기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서비스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 행정은 서비스 선택과 또 전달에 이용하는 나름대로 서비스 선택 그 전달에 이용하는 자인데 그 전달의 이용자죠.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변화라는 부분과 창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변화와 창조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와 창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힘과 가능성을 인지하는 소위 문화적 나름대로 규범이 필요하고 서비스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키포인트는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지금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나름대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나름대로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 정리를 한다면 사회복지는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약자로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에서 SWA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약자로 쓴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HSO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HSO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Human Servic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약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사회복지 행정의 나름대로의 개념이 뭔지 또 그 개념 속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PA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PA는 뭐냐라고 하면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공통점이 무엇이고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큰 맥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사회복지 행정은 대상이 누굴까요? 지역사회 내에 인지된 나름대로 그 욕구 충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회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PA라고 하는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모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서비스의 종류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은 나름대로 어떤 손상되고 사회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서비스 종류를 받게 되고 또는 사회적이나 개인적이나 자원에 대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하나의 키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이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또 지자체의 유지 업무라든지 또는 공공정책에 대한 입안 또 집행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성과 활동해 볼 때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 이 부분은 이사회가 집행이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따라 중앙부서나 또 지자체 해당 부서에 집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형태로 본다면 사회복지행정은 어때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행정은 법령에 따라 나름대로 좀 조직과 업무와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의 특성, 또 조직의 특성 중에서 특별히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 또 특히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해서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회복지행정의 조직과 특성,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